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입니다. 2월 세 번째 주 주간 주요 뉴스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요 뉴스도 최승재 소통 TV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됩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페이스북 통해서도 여러분 많이 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뉴스의 주요 기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요, 대상자 53만 명 줄고 접종 시기 밀리고 스텝 고인 백신 플랜 관련된 내용입니다. 방역 당국이 15일 요양병원에 입원한 65세의 환자 등의 접종을 2월 말에서 4월 이후로 미루는 내용의 1분기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각국이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의 고령자 예방 효과에 대한 근거 부족을 이유로 잇따라 고령자 접종 제한 권고를 내렸다는 그 소식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에 따라 2월 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할 예정이었던 65세 이상 요양병원 입원자 등 37만 7천여 명은 4월 이후 접종할 예정으로 지금 방역당국이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은 진작에 화이자, 모더나 등 다른 백신을 조기에 확보하지 않은 정부의 실책 때문이냐는 말이 나오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고령자 효과 논란으로 접종 계획이 수정되고 의료계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 이슈가 된 것은 정부가 코로나 백신을 진작에 조기에 다량 확보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물량만 진작에 많이 확보했다면 이번 아스트라제네카 논란은 전혀 문제가 안 됐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달까지만 해도 정세균 총리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혹시도 있을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여러 종류의 백신을 계약했다. 백신 접종 계획에 반영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독감 무료 접종부터 전 국민 백신 접종을 주장할 때까지만 해도 애매하다가 뒤늦은 대응으로 가까운 일본은 어제부터 의료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이미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만 우리 정부는 오히려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백신 승인 허가를 담당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백신 사용을 허가하면서 65세 이상 접종 문제는 질병관리청과 협정 현장이 판단하라고만 또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식약처가 애매한 결론으로 책임을 또 회피한 동안에 예방 효과가 입증된 아스트라제네카의 국민 불신만 또 좀 커지고 있죠. 또 국민적 혼란과 혼선을 가중되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관련된 내용은 이미 유럽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당연히 이제 고령자층에서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백신이 들어오더라도 맞지 않겠다. 우리 접종을 회피하는 사례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애초부터 백신에 대해서 물량을 확보하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눈이 밝혔는데 백신 확보하라 할 때는 예산 핑계대고 예산 타령하고 국산 백신 개발한다고 그러고 다른 나라 다 백신 맞고 난 다음에 백신 안정성 강조하고 그러다가 전 세계에서 백신 제일 늦게 맞는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K방역 자랑하다가 지금은 오만 지금 국민들만 지금 힘들게 하고 있고 중소상공인들 지금 계속 방역으로 인해서 영업정지 시키면서 정말 경제는 마비시키는 이런 꼴을 만들고 있습니다. 스텝이 꼬인 이 백신 플랜은 국민들도 힘들고 전 국민들을 경제 위기로 만들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앞으로 더 이제 다른 나라에 가지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지도 못하는 여건이
대한민국의 여건이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위기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일자리 대통령, 문 대통령의 위기론입니다. 일자리 대통령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대통령을 강조했었죠.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할 정도로 일자리를 엄청나게 강조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여파로 최근 최악의 고용 성적표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총력 대응을 요새 지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고용 쇼크는 여러 지표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통계청 1월 고용 통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자그마치 98만 여 명이나 줄었습니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2월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한 것입니다. 일자리 대통령이 아니라 한마디로 최악의 일자리를 잡아먹는 대통령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일자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우선 국정 과제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 취임 첫날 업무 지시 1호가 대통령 직속의 일자리위원회 설치였습니다. 같은 날 청와대 여민간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도 설치했고요. 청와대 조직 개편 통해서 일자리 수석이라는 것도 신설했습니다. 집권 후반기에도 여전히 일자리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정부 통계로도 이미 확인되고 있는 셈입니다. 일자리 정판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 건지 확인할 방법도 없습니다. 정부가 올 1분기 중에 공공부문에서 90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인데 이게 무슨 공공부문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것 순전히 단기 임시직 일자리밖에 되지 않았던 것은 이미 통계로 알 수 있습니다. 고용 개선을 위해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했지만 예산만 엄청나게 쏟아부었지 실질적인 일자리는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이 정확한 사실이라는 것이고 이것은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도 했고 이미 여당에서도 나오고 있는 사실입니다. 규제 완화, 경영 환경 개선 등의 민간 경제 활력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간과하고 그냥 밀어붙이기만 했고 한마디로 미숙한 정책만 남발하고 돈만 쓰는 정책만 남발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소위 그린 뉴딜이라 그래서 단기 아르바이트, 단기 임시직만 창출하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썼습니다. 한마디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한마디로 도대체 노동 위주의 정책이라고 썼다는 것이 결국은 엄한 일자리만 다 없애버렸고 또 근로자들마저의 일자리를 또 없애는 것도 모자라서 또 이 사업자, 경영자, 이 경영 환경까지도 더 악화시킨 꼴밖에 안 됐습니다. 이 한마디로 국정의 어떤 미숙이 얼마나 큰 참혹한 환경을 만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이 현실을 겪으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라는 것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국정의 중장기 계획을 통해서 제대로 민간에서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하고 민간에도 제대로 된 투자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만들지 말라 해도 앞으로의 미래가 보이고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지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일할 의욕과 또 투자할 의욕을 다 꺾어놓고 난 다음에 일자리를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일자리가 만들어지겠습니까? 기업들은 해외로 전부 다 해외로 사업체를 옮기기 바쁜 이런 환경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이 정말 어불성설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기사는 자영업자 손실보상 천 심의가 열렸습니다. 감염법 예방법 둘러싼 당정 이견입니다. 17일 어제 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제에 대한 첫 번째 국회 심의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감염법 예방법 개정을 통해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도입하는 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공개적으로 반대했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이 개정안 검토 보고서를 통해서 법 취지에 맞지 않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어이없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이 국회 보건복지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감염법 예방법상 근거를 직접 기술키보단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을 별도 특별법에서 보상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입법 기술상 맞다고 주장했다는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이 복지부동이라고 비판하며 압박해도 권 장관은 감염법 예방법에 닿기에는 복지부와 질병관리청보다 다른 부처가 더 적절하다며 입장을 꺾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한마디로 복지부에서나 감염법으로는 자영업자의 손실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한마디로 정부에서도 나 몰라라 책임을 안 지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정부 내에서 이렇게 이처럼 이견이 난무하고 이견차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앞서도 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민주당 내부조차에서도 감염법으로 가자, 아니면 또 다른 법률 재개정을 하자, 또 특별법 하자, 의견 충돌만 보이면서 옥신각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시고 또 지켜보는 국민들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감염법과 중소상공인 지원법은 방법론의 차이지 목적이 하나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취했고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따른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 이건 헌법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헌법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 그것은 감염법이든 소상공인 지원법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 정신에 의해서 당연히 보상을 해준다는 것은 다른 여러 가지 보상 관련된 부분과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토지 보상 관련된 부분. 이런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공항을 만들 때 토지를 수용하지 않습니까? 도로를 만들 때 토지를 수용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당연히 적절한 조치를 취했고요. 얼마 전에 이와 비슷한 유란 사례로 메르스 관련된 할 때도 처음에 일반들 병원들한테 병실이 모자라서 병원을 병실 그 다음에 병실에서 한테 특별하게 메르스 병원으로 특별하게 수용을 했습니다. 그럴 때도 보상을 해줬습니다. 말 그대로 코로나 장기화로부터 정부 행정명령에 따른 영업금지 제한 조치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자는 것입니다. 그거와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해부터 손실보상과 관련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다수의 법안들이 발의됐습니다. 이 말은 당연히 중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손실을 보상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얘기고 상식적으로 보상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고 국민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감염법이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를 일으키는 영업제한 조치 근거가 되는 법률인 만큼 각 단체들이 헌법소원도 청구한 것이고요. 근데 지금에 와서 보건복지부는 어렵다. 기획재정부도 힘들다. 소급 적용이 안 된다. 지금까지 제대로 된 어떤 입장차도 내놓지 않다. 이제 와서 못하겠다. 그러면서 다른 법으로 하자는 것처럼 마치 선거를 앞두고 시간 끌기 하다가 그러다가 재난지원금이라고 한마디로 보상은 어렵다. 그러면서 폭넓은 보상을 하겠다. 이게 보상의 주체는 모호하게 만들어주고
예산은 만들어 갖고 선심성 정책은 남발하겠다. 그러니까 이번에 행정적인 조치로 피해를 본 대상에 대해서는 모호하게 정책을 만들고 모든 대상을 다 조금씩 돈은 나눠주고 싶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마디로 고무신 선거 한번 치러보자. 과거처럼 다 한 번씩 돈을 조금씩 나눠주고 싶고, 인심은 얻고 싶고, 기왕에 만든 돈 조금씩 다 풀어보고 싶다, 이 생각입니다. 정작 주어야 될 대상들은 시간 끌고 싶고, 정부 여당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정말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국민 주권을 한마디로 왜곡시키고 국민 유권을 매수하려는 이런 생각을 빨리 접어버려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정말 이 많은 중소상공인들이 길거리에서 하루하루 지금 생명줄에서 절벽에서 혼돈해서 힘든 상황을 더 이상 이용의 대상으로 여기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주간 주요 뉴스는 스텝고잉 백신 플랜 관련된 뉴스고,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관련된 이 위기론이라고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방법의 어떤 차이, 그 다음에 스스로 자초한 어떤 위기 정책,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이 손실보상에 관련된 부분을 애초부터 잘못 만들어서 감염법이니 이렇게 소상공인 법이니 해갖고 논란을 자초한 정부 여당의 어떤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관련된 2월 세 번째 주 주간 주요 뉴스는 소상공인 최승재 소통TV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됩니다. 여러분 많이 함께 해주시고요. 여러분 좀 어려운 지금 시기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많이 주변과 함께 해주셔서 중소상공인에 관련된 이 상황에 대해서 많이 공유하시고, 그 다음에 고민하셔서 우리의 목소리가 많은 사람들이 정부 여당에 전달돼서 지금 이 환경이 그래도 정부 여당에서 목소리를 들어서 변화의 어떤 부분을 만들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